질문하는 자에게나 대답하는 자에게나 주어진 시간은 단 15분. 고객을 위한 침착한 해결사라고 90초 만에 사람의 마음을 뺏어본 경험이 있는 After graduate, I have 손에 땀이 나는 면접장. 그거 말고 다른 단점. 다른 단점은 학점이 어떻게 되세요? 자격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왜 채용해야 되냐고요. 잠시 생각할 시간 주시겠습니까? 폭풍 질문에 대한 정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부산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5명의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의 취준 일상을 셀프 카메라에 담아보기로 했습니다. 사회로 향하는 첫걸음이 쉽지 않은 지방로 취준생들. 때로 좌절해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이들의 100일간의 도전을 기록했습니다. 시간은 6시. 오늘이 처음인데 성공 9일이네요. 드디어 100일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오늘 또 파이팅. 제 목표 반응을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여기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는 모습도 옛날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VR로 모의 면접을 본 동윤 씨. 몰아치는 압박 질문에 깜짝 놀랍니다. 와, 이거 좀 준비를 해야겠다. 채용 정보가 넘치는 채용 박람회는 취준생으로서는 놓칠 수가 없죠. 손때 묻은 수험서들이 가득한 취준생 진영 씨의 방입니다. 진영 씨는 하루빨리 취업을 해서 이 방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표입니다. 힘들 때마다 스스로를 다잡기 위해 붙여놓은 좌우명. 흔들리되 부러지지 않기. 지금 현재 시간은 새벽에 불안해서 깨서 선배님들이 피드백 해주신 대로 조금 수산도 하고. 그렇게 원서를 넣고 기다리기를 여러 번. 드디어 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네, 저는 지금 면접을 보러 가기 위해 부산역에 도착했고 저는 이제 서울을 향해 갑니다. 꿈을 꾸는 취준생. 진영 씨의 꿈은 뭘까요? 그런데 면접을 보러 가는 길이 멉니다. 목적지는 서울. 면접을 보기 위해 서울까지 가는 일은 지방 취준생에게는 흔한 일입니다. 지금 가는 동안 역시 자투리 시간도 놓치지 않는 슬기로운 취준생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후회 없는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열차가 서울로 접어듭니다. 면접은 다음 날인데 하루 먼저 온 것은 다 이유가 있죠. 도저히 새벽 3시, 4시에 일어날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그 전날 와서 숙소를 잡고 내일 면접에 가려고 합니다. 서울은 와도 몇 번이나 와도 무서운 곳입니다. 이렇게 지방에 사는 청년한테는. 가난한 취준생이 구한 숙소는 면접장에서는 다소 먼 곳.
네, 제가 묵을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하루의 피곤이 몰려오는 순간 전화가 오네요. 여보세요. 진영 씨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 할머니입니다. 네. 할머니 손도 잘할 수 있죠? 잘할 수 있어. 니네 잘할 수 있지 않았잖아. 내일부터 들어갈 수 있는데,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니네들 잘할 수 있다 하고, 그렇게 하고 들어가. 사실 어디입니까? 할머니의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쏟아지는 잠을 아껴 면접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면접은 시작일 뿐 채용까지는 거쳐야 할 과정이 많습니다. 또 이게 정규직 전환이 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서류, 인성검사, 1차 면접, 인턴, 그리고 또 최종 면접까지. 아무래도 오래 다닐 사람을 뽑는 거다 보니까 좀 더 신중하게 뽑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면접은 정규직 직원이 아니라 채용형 인턴을 뽑는 면접입니다. 후회 없이 합시다. 후회 없이. 근데 진영 씨 땡겨요. 면접장이 아니고 어디로 가나요? 안녕하십니까. 아, 간단한 아침인가요? 오늘 여기서 면접 보거든요, 저. 응원 한마디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응원 한마디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오늘 파이팅 해야지. 감사합니다. 잘해봐요. 저는 이제 면접 보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잘하고 오겠습니다. 후회 없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고 면접장으로 가는 진영 씨. 진영 씨는 과연 이 면접을 통과해 저 빌딩 숲 어딘가에서 일하게 될까요? 며칠 후 진영 씨를 포함해 부산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한자리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첫 만남이 아직은 어색한 5명의 지방로 취준생들. 왜 이렇게 말이 없어요, 다들? 그냥 취업 다들 아직 안 하셨어요. 위로도 되고. 이들에게 취준생이라는 단어는 어떤 느낌일까요? 망망대 속에 나 혼자 낚시하는 느낌? 예. 낚시를 하기 위해서 찌를 끼우고 바닷속에 띄우는데 소식이 없어요. 뭐 좋은 비유해 주시니까 저도 비유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러면 뭐 지하철이라 생각해요. 지하철 뭐 저희 서면에서 내리든 동네에서 내리든 뭐 은행권 서면 뭐 어디 연기하시고 이렇게 내리잖아요. 근데 지하철은 결국 종점이 있잖아요. 결국은 된다. 네, 그런 마인드로 취준에 임하고 있어요. 네. 대한민국 취준생 86만 명. 이들은 자신들의 바람대로 언젠가는 자신이 원하는 역에서 하차하게 될까요? 제가 2학년 때부터 진짜 오직 금융권, 은행만 봤었거든요. 인턴 일단 경쟁률이 제가 지원했을 때 지원한 사람이 보통 4,000명이 넘었고요. 근데 인턴을 하면 우수 인턴을 통해서 가산점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인턴 활동도 정말 열심히 하고 과제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인턴 끝나고 이렇게 결과를 기다리는데 우수 인턴에 뽑히지 못한 거예요. 그 순간이 가장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인턴이랑 관련돼서 생각이 나는 게 사실 인턴이란 게 정규직으로 하기 전에 체험을 해보는 거잖아요. 회사 생활을. 면접에서 보면 뭐 어떤 경험이 있어요? 어떤 사례가 있어요? 라고 묻는 게 뭔가 계속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준비된 사람들도 그만큼 많다.
올해 2월 대학을 졸업한 나연 씨는 공기업에서 첫 번째 인턴 중입니다. 네, 저는 지금 제 책상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제가 일하는 곳의 책상이고요. 흔들리는 취준생 나연 씨. 문화기획과 공기업 사이에서 나연 씨의 종착역은 어디일까요? 나연 씨의 공기업 인턴 기간은 3개월. 인턴이 되기 위해 서류 심사에 이어 면접까지 거쳤고 경쟁률도 꽤 높았습니다. 이거 납부 담당하시는 분 따로 계시거든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네. 사실 진짜 금턴이란 말을 많이 들었었고 면접을 나름 열심히 보긴 했는데 너무 다들 잘하셔가지고 긴장 반 기대 반이었는데 붙어가지고 되게 기뻤어요. 사실 정규직만큼 기뻤어요. 그리고 가족분들도 정규직만큼 기뻐해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거 담당하시는 대표님. 나연 씨의 임무는 전세 임대 상담. 민원인을 상대하고 서류를 정리하는 일까지 인턴이지만 사실상 하루 종일 회사에 매여 있습니다. 인턴이라고 하는 게 정규직 입사를 위한 과정 같은 거잖아요. 인턴이 내 영원한 직업은 아니니까 나의 스킬을 좀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나 취업을 위해서 인턴을 하고 있는데 취준생으로서의 역할을 좀 제대로 못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실제로 공부하는 시간도 많이 줄었고 퇴근하고 밥도 못 먹고 바로 카페에 가서 자소서를 쓰고 그 다음에 밤까지 새벽까지 작업한 다음에 회사에 와서도 점심시간 이럴 때 틈틈이 쓰거든요. 체력적으로도 너무 많이 떨어져서 좀 병행하기에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인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일정 기간 회사 직무를 경험한 뒤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있는 채용형 인턴과 회사 직무를 경험하긴 하지만 채용과는 무관한 체험형 인턴도 있습니다. 인턴 제도는 청년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실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인턴을 좀 악용하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기업에서. 청년들이 인턴십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이들을 계속 인턴십을 계속 고용하면서 정규직원 채용하는 것을 꺼려하고 인턴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아요. 문제는 채용과 연계되지 않는 체험형 인턴은 계속 늘고 있는 반면 채용형 인턴은 오히려 줄고 있어 취준생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체험형 인턴도 중요한 스펙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정규직만큼 경쟁이 치열합니다. 필기 시험까지 치르는 것도 적지 않죠. 네, 지금 이제 인턴 시험이 있거든요. 여기는 인턴인데도 시험을 쳐요. 그래서 이거를 통과해야지 이제 면접까지 보고 그 다음에 최종 합격이 되는데 그거 하기 위해서 진짜 많이 지원했더라고요. 몇백 명 지원했는데 뽑는 사람은 10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기회 잡기 위해서 저도 노력해야겠죠. 수많은 개미 중에서 한 마리인데 제가 성공하는 개미가 되고 싶습니다. 네, 잘 될 거예요, 혜성 씨. 꼭 성공한 개미가 되길 제가 응원할게요. 이 인턴이 몇 개월 안 되지만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도전했다는 게 현실인 것 같아서 좀 와닿았고요. 그런 만큼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될 거를 또 새삼 느꼈습니다. 인턴 되기도 힘들고 돈 벌기도 힘들고 정규직 되기는 더 힘든 것 같습니다. 돈, 지방 출신,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 지방너 취준생들이 지역에서 취준을 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운 점은 뭘까요? 다들 한 번쯤은 느껴본 문제들이어서 어느 하나를 고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장 힘든 점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했는데요. 자, 과연 우리 청년들은 무엇을 골랐을까요?
진영 씨는 돈을 골랐네요. 이번에 서울을 연달아서 2번 갔다 왔거든요. 되게 비용적으로 많이 부담됐어요. 처음에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기차값 결제하는데 손이 떨리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 돈도 되게 크거든요. 일주일에 제 생활비가 있는데 그게 거의 기차값으로 나가고 그렇다 보니까 되게 부담스럽다. 이게 한 번 도전하는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 취준이 길어질수록 경제적인 부담도 함께 커갑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취준생들도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낄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끼는 건 취준생의 기본 자세죠. 밥 사물로 돈 한 푼을 못 주고 아이고. 요거는 저기 삼성제 갈적에 가가지고 밥 사 먹고. 아니 기차값이 이 정도면 기차값이. 기차값은 무엇이든지 저기 해라 막. 알았어. 마이는 내가 못 준다 그래. 알았지? 그래가 잘 갔다 오고 해. 그래서 전화하고. 가장 많은 사람이 선택한 것은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촬영하니까 촬영하는 거는 부산에 많이 없어서 저는 다 서울로 올라가고 오디션도 서울 가서 보고 거의 한 100개 있으면 그중에 부산은 10개? 10개도 없을 것 같아요. 100개 중에 95개는 서울이나 이쪽 위쪽에 있고 부산에 그중에 한 5개? 보면 인기 있는 탑 1000 공채 기업들이 있어요. 거기를 보면 90% 이상이 다 서울이나 경기에 있는 기업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인턴들끼리 이런 공고 보면서 서울 사는 것도 스펙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원하는 기업이 부산이 없다라는 게 되게 실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 2008년에만 해도 부산에는 1000대 기업이 55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절반으로 줄어 27개에 불과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우리나라 100대 기업의 숫자인데요. 무려 92개가 수도권에 몰려있고 부산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100대 기업 제로, 이것이 부산의 현실입니다. 부산에는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대기업 그룹이 없어요. 대기업의 본사가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양질의 좋은 인력을 담아둘 수 있는 큰 그릇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산에는 이런 대기업 그룹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이렇게 잡아둘 수 있는 그릇이 부족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올해 31살의 지방러 희성 씨. 2022년도 상반기가 지나가니 마음이 더 급합니다. 희성 씨는 되도록 부산 기업에 취업을 해 부산에 남고 싶은 취준생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부산에서 중견기업을 찾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마감일인데요. 자소서 쓰다가 마지막 항목이 하나 남았거든요. 이 기업이 이제 부산에서 이제 일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이제 중견기업 중에서 하나라서. 자소서를 보내는 것은 취준생의 일상 중 하나. 이제 최종 지원 누르겠습니다. 완료됐어요. 투자자산운용사 시험 치고 이제 집에 가고 있어요. 이제 그 뭐지? 검색 광고 마케팅 1급 이제 시험 있는데 그냥 파이팅해서 치고 오겠습니다. 원서에 한 줄이라도 스펙으로 쓰기 위해 자격증을 10개나 딴 희성 씨. 그가 부산을 고집하는 이유는 뭘까요? 부산에 있는 기업만 이렇게 지향하는 거는 부산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너무 저는 서울 편중화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이런 걸 좀 뭔가 깨주는 무언가 있으면 좋겠다고 계속 이제 갈망해 왔거든요. 저를 부산에
남게 만든 원동력? 원동력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이유 같아요. 동윤 씨의 고향은 부산이 아닙니다. 구미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온 후 전문대까지 진학했던 동윤 씨는 치열한 노력 끝에 부산에 있는 한 국립대학으로 편입을 했습니다. 구미 살 때 저는 약간 부산을 생각하면 약간 굉장히 기회가 많을 줄 알았어요. 사람도 서울 다음으로 많은 도시이기도 하고, 제가 부산에서 뭐 공부를 하거나 여기서 살게 되면 재밌겠다, 혹은 거기서 더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물론 여기 편입을 성공해서 부산에 있는 대학교로 오게 된 후로부터는 좀 많은 현실을 많이 알게 됐죠. 제가 원하는 직종은 여기 외국인들이랑 교류를 하거나 아니면 해외 비즈니스를 하는 곳이었는데, 그런 거는 보통은 서울에 있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일을 하려면 어떻게 보면 부산에 떠날 수밖에 없죠. 올해 30살의 동윤 씨는 더 많은 기회를 찾아 부산으로 온 취준생입니다. 보통 점심은 좀 간단한 거 먹고 다녀요. 도시락이나 아니면 라면 같은 거 먹고 다니는데, 그렇게 해서 돈을 아끼고 오늘은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도시락 가게에 가서 도시락을 주문해서 집에서 갖고 갈 예정이에요. 편입 과정을 거치느라 취준이 늦어버린 동윤 씨. 타지에서 스스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며 취준을 하다 보니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그럴 때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생각나지만 길어지는 취준에 면목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여보세요? 아들, 뭔 일 있어? 아니, 그것보다 그냥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하다가 쉬다가 좀 엄마 생각나서 연락해봤어요. 하반기에 그 시험 있어가지고 공부하려고. 다른 건 없냐? 왜 공부하냐고 막? 공부를 했으면 뭐 결과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결과를 좀 이따 하반기에 나오니까 뭐 못 짜겠네. 알았어, 끊어. 아니, 어딜 대도 대기만 돼 있으면 좋지. 알겠어요. 네, 쉬세요. 조심해. 네. 며칠 후 동윤 씨가 세종시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금이 몇 시지? 일단 8시 50분이고요. 제가 예전에 여기서 공고가 올라오는 걸 봐가지고 인턴 모집을 한다길래 지원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서류 합격해가지고 오늘 면접 일정이 잡혀서 여기 오게 됐습니다. 다행히 동윤 씨가 가고 싶어하는 해외 취업과 관련된 기관입니다. 면접을 마치고 나온 동윤 씨가 급히 차에 탑니다. 면접은 어떻게 봤을까요? 생각보다는 제가 준비했던 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지금은 저한테 있어서는 어느 곳이든 인터넷 붙는다는 것 자체가 제일 중요하고요. 물론 이게 채용 연계형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게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경력으로 남기 때문에 일단 세종이든 부산이든 어디든 붙으면 무조건 일할 생각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하필 오늘 동윤 씨가 원하는 해외 관련 인턴 면접이 동시에 두 곳이 잡혔습니다. 대전에서 기차를 타야 하는데 시간이 빠듯해서 제작진의 도움을 받게 된 거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면접장은 부산. 과연 오후 2시 시간에 맞춰서 면접장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뭐 어쨌든 동윤 씨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더 많은 취준생의 목소리를 들어보기 위해 가상공간 메타버스를 열었습니다. 부산에 많은 청년들이 들어와 주셨는데요. 지방러 탈출, 취업하고파, 멋진 직장인이 될 줄 닉네임만 봐도 취준의 절실함이 느껴집니다.
청년 발언대로 이동해 이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기로 했는데요. 누구부터 이야기할까요? 장수 취준생님이 무대로 오르네요. 저는 지금 제약회사 신약 개발하는 회사를 다니고 있고요. 근데 저는 이미 지금 부산을 떠나 있긴 하거든요. 저도 부산에 꽤 오래 살고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부산을 떠나게 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직업이 제일 큰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도 어떻게 하면 부산을 내려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부산을 내려가서 제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직업이 없기 때문에 아마 10년 후에도 여전히 저는 이제 부산이 아니라 이제 위쪽에 경기도권에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약간 미디어 쪽의 일자리를 희망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계열은 서울에 가야 뭔가 시야가 더 넓어지고 예체능을 했었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저희 직업군인 경우는 부산에서만 일을 하기에는 조금 한정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부산에 조금 한계라고 해야 할까요? 지방 취준의 어려움에 관한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표하는데요. 아무래도 일자리 부족에 관한 얘기들이 가장 많습니다. 취준생에게 가장 야속한 것은 이룬 것 없이 흘러가는 시간. 세상은 빠르게 변해가는데 취준생은 늘 그 자리입니다. 진영 씨는 여전히 도서관을 향합니다. 취업이 될 때까지 졸업을 미룬 진영 씨는 올해 하루도 도서관을 빠지지 않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 가시는 거예요? 긴장된 얼굴을 보니까 기다리던 합격자 발표가 난 모양인데요. 못 볼 것 같네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서울까지 가서 봤던 면접. 자,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어요, 진영 씨? 합격했네요. 전남으로 갑니다. 오. 전남으로 발령이 난다는 소식에 진영 씨 마음이 좀 복잡해집니다. 오.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100%는 아닌 상황에서 단기 인턴을 위해 전남까지 가야 할지 고민되는 상황. 요즘 거의 매일 울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일도 지치고 취업 준비도 지치다 보니 주변 사람들한테 칭얼거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얘는 좀 혼자서 삭히려고 많이 노력하고 조금씩 노력하고 있고. 영원한 내 편 할머니를 다시 찾은 진영 씨. 마지막까지 고민한 끝에 전남행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포기하는 당일날 오후 4시까지 건강검진을 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 4시까지 굶어가면서 계속 고민했거든요. 몇 주 전부터 제가 그토록 원하고 한번 해보고 싶었던, 진짜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철없지만 가슴 뛰는 일인 은행 진짜 제대로 지원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면접에서 질문할 거 기초 내용들 정리하고. 해외 관련 취업을 희망하는 동윤 씨의 일자리는 대부분 부산 밖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시를 순례하며 면접을 봅니다. 결과 발표는 다음 주에 난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면접비도 받았고. 자, 드디어 발표가 나는 날. 좋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발표합니다. 시작.
왜요? 동희 씨 어떻게 됐어요? 응? 안타깝습니다. 떨어지게 됐네요. 아유 저런. 해외 인턴 담당자에서 떨어지게 됐었고 이번에도 계속 떨어지게 돼서 사실상 많이 힘드네요. 자, 문화예술 쪽을 지망하는 세미 씨는 어떨까요? 다시 해볼게요. 지금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 긴장하지 마. 내가 모르는 거 그게 제일 문제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꿈을 향해 한 발짝씩 나아가고 있는 세미 씨. 우리 기차놀이 말고 뭐 어떤 거 할래? 애초에 이 학교에 들어올 때부터 교직 이수가 있는지 확인부터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배우라는 직업이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크고 안정적인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라도 뭐 임용고시를 쳐서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들을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배우라는 직업이나 뭐 이런 쪽 계통들은 평생 취준이죠, 평생. 그냥 계속. 배우를 꿈꾸는 세미 씨는 영원한 취준생입니다. 이웃 동네 가듯 서울을 자주 가는 세미 씨. 지하철과 버스, 대중교통만을 이용해 목적지 강남까지 가는 길도 멉니다. 여기. 길찾기 어플에 의존해 목적지를 찾아갑니다. 여기가 저희 도착지입니다. 프로필을 돌리고 서류 심사에 합격하면 이렇게 직접 와서 영상을 남겨둬야 캐스팅 연락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세미입니다. 그렇지만 굳이 부산에서 왔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부산에서 왔다고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왜요? 그냥 그런 제 주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또 부산에서 경비 많이 들여서 올라온다고 하면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회사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다 동등한 입장에서 하는 편이에요. 서울까지 온 비용과 시간을 생각하면 한 번에 서울에 와서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강남 일대 여러 기획사들을 돌며 1차 프로필을 돌리는 일을 합니다. 구두를 신겠습니다. 제가 운동화를 신고 돌아다니는데 촬영을 할 때는 구두를 신어야 돼가지고 계속 이렇게 갈아 신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거의 반창고도 거의 다 떨어져 가요. 네, 제가 계속 걸어다 보니까 이렇게 물집이 잡혀가지고 반창고를 붙였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떨어질 때가 돼서. 세미 씨, 이런 노력이 결실을 거둘 때가 있겠죠. 세미 씨가 이렇게나 발품을 팔아야 하는 이유는 부산에는 이런 기획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돌아갈 때는 비교적 시간 여유가 있으니 상대적으로 저렴한 시외버스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부산에 계속 있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쪽 방송 쪽은 서울에 많이 발달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일을 하고 싶으면 선택권이 없이 그냥 무조건 서울에 상경해야 하는 것 같아요. 서울로 이사가지 않는 한 배우 지망생 세미 씨의 이런 일상은 당분간 반복될 겁니다. 서류에 필기에 면접에 공부할 것은 산더미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준비하지만 문제는 취업 시장이 자꾸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본격화된 2019년 이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들은 대부분 공채를 폐지하고
수시 채용으로 돌아서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업이 신규 인력을 공채를 통해서 대규모로 뽑던 시절에는 지역의 인재들이 좀 균형 있게 선발이 됩니다. 기업 내부에서도 암묵적으로 이제 지역별 쿼터 같은 게 있는 경우도 있고 경력을 쌓을 기회도 없고 경력을 못 쌓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수시 채용 중심으로 바뀐 채용 시장에서도 또 선발되기 어렵고 오히려 지방에 있는 지방 출신 청년들이 공채를 통해서 대기업에 들어가기는 사실상 점점 더 어려워지고 바늘구멍처럼 좁아지는 취업 관문. 필기시험 없이 경력과 면접만으로 뽑는 수시 채용에서 면접은 갈수록 중요해집니다. 파이팅입니다. 대기업 인사 담당을 거쳐 면접 평가자로 활동하는 남성훈 씨는 채용 시장의 변화를 몸소 느낍니다. 수시로 많이 가고 있고요. 왜냐하면 기업에서 공채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왜냐하면 1000명을 뽑아놓고 그 1000명을 재배치해야 되는 어려움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요 경영 구조가 계속 또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오도 가도 못하는 경우도 가끔 생겨요. 근데 이제 수시 채용은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뽑으니까.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보여줘야 하는 면접은 취준생의 입장에서는 가장 부담스러운 평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자격사항에 보면 개발 관련된 자격증을 따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따신 걸까요? 요즘 디지털화가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은행에서 내가 소통을 진짜 잘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거가 뭘까요? 상대방이 말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외국인 대상으로 멘토링을 한 취업의 최종 관문을 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자격증을 딴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슬로우 스테디, 느리지만 꾸준하게 끝까지 가는 그런 완주자가 되겠습니다. 사기업도 그렇고 이제 공기업 면접이나 들어가 보면 그 수준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보기에 일반적으로 100대 1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 허수 빼고 진짜 그 합격권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들이 준비해오는 역량들이 예상을 뛰어넘을 때가 되게 많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적게도 뽑지만 이들끼리, 그러니까 요 취준생끼리 수준을 미친 듯이 높여놓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셨죠? 아닙니다. 유하지 말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딱 2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그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거는 내가 지원하는 직무가 어떤 직무인지를 되게 명확히 이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2번째가 뭐냐면은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가 되게 궁금한 거. 지방러들에게 면접이 더 높은 벽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저 추가적인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저는 계속 부산에서 살았고 사투리가 말에 계속 배어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했었고 저도 사투리가 저도 모르게 나오고 그리고 말이 빨라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면접에서 악 요소로도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면접을 30-40분 동안 보는 이유가 사투리, 모양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태도, 말 이런 거 끌고 들어가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생각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전 그것만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아 대학 4학년 때 독립을 한 나연 씨. 공기업 인턴을 하고 있지만 취업에 대한 불안함은 계속 안고 있습니다. 꿈을 꾸면서 불안한 꿈을 진짜 많이 꿔요. 뭔가 막 다른 친구들 다 취업했는데 나만 혼자 엄청 늙어 있는 꿈이나 아니면 막 엄청 높은 데서 계속 떨어지는 꿈 이런 것도 많이 꾸고 누가 막 쫓아오는 꿈도 꾸고. 대학 시절 나연 씨의 관심사는 문화였습니다. 대학교 다니면서 문화기관에서 하는 서포터즈나 활동 같은 걸 되게 많이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거 제가 잡지 만든 건데요.
이런 디자인도 제가 다 했는데 여기 보면 에디터 안나연이라고 돼 있죠. 잡지를 제가 직접 쓰고 디자인하고 다 작업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40팀 정도 중에서 1등을 했어요. 그렇지만 막상 졸업이 다가오자 현실적인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문화랑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문화 관련된 책 읽고 난 무조건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학에서도 관련된 활동을 계속했었는데 졸업하는 시점이 되니까 현실을 좀 마주하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일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늘 꿈꿨던 문화기획은 좀 접어두고 일반 공기업을 취직할 생각으로 지금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하고 싶은 일과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 사이에서 나연 씨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꿈과 현실 사이, 고민 끝에 공시생의 길을 선택하는 지방러들도 많습니다. 원래 사기업체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부산에 이제 있는 뭐 기업체나 이런 곳을 취직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일자리도 좋고 이제 부산에 남아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 이제 공무원이 가장 많이 인원을 뽑는 것을 알고 그걸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갈 데가 그거보다 좋은 데가 없으니까 사실은 다 공무원 아니에요. 그나마 선택할 수 있는 게 공무원 공기업. 그러니까 공공부문 경쟁률이 높은 거라고 보고 있고 그것만 노려야 되고 만약에 그냥 사기업을 적당히 지역에서 갈 만한 기업을 간다고 하면 중견기업이기도 어렵고 대부분 중소기업이고 실제 부산에 있는 기업들을 보면 95%를 차지하는 것은 중소기업, 대기업은 4.5%에 불과합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 국립대학들도 있고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21세에서 24세까지 부산으로 들어오는 이제 순유입이 많은 반면에 25세부터 이제 34세까지 그 이후에는 순유출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아무래도 졸업을 하고 나서 만약에 이제 부산에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제 일자리가 많은 수도권이라든지 아니면 인근 지역, 아무래도 공단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으로 유출이 되는 그러한 경향들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영 씨는 또다시 서울을 향합니다. 진영 씨가 기다려왔던 금융권 채용 박람회가 서울에서 열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큰 채용 박람회들은 지역으로 아예 내려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정말 가고 싶어하는 은행이거든요. 그래서 꼭 주어진 5분이라는 시간을 알차게 후회 없이 보내고 오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타겟층을 완벽히 타겟할 수 있는 지원자 김진영. 박람회장에서 열리는 면접에서 합격을 하면 경쟁률이 높은 금융권 서류 심사를 면제받는 혜택이 있습니다. 며칠 후 진영 씨는 면접 합격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금융권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된 겁니다. 희성 씨는 포항에 도착했습니다. 포항에 있는 대기업에서 하는 인턴에 합격했기 때문입니다. 인턴이 되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3주 동안의 취업 아카데미에 참석해 수업을 듣고 주어진 과제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참석자 가운데 1등을 해 2명만 뽑는 인턴에 합격을 한 거죠. 부산에 있는 회사만을 고집하던 희성 씨의 생각도 취준 생활이 길어지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거 인턴을 준비하고 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제가 만약에 선택할 수 있으면 부산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근데 선택을 못한 경우에는 굳이 부산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으로도 갈 수 있다, 가고 싶다 그런 마인드입니다. 세종시에서 면접을 본 결과가 발표된다는 소식에 모니터 앞에 앉은 동윤 씨. 왜요? 동윤 씨 어떻게 됐어요? 합격했어요? 와, 이런 미친. 잠시만요. 와, 진짜 됐다. 진짜 됐다. 세종이라는 지역에서 출근을 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겠지만 그걸 떠나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일 제가 감당을 해야겠죠. 동윤 씨도 4개월의 인턴을 위해 부산을 떠났습니다. 액션! 세미 씨는 한 쇼폼 시트콤에 캐스팅이 됐습니다. 액션! 당분간 서울에서 촬영에 집중할 것 같습니다. 3개월 공기업 인턴을 끝낸 나연 씨는 부산에 있는 또 다른 공기업 인턴에 합격했습니다. 인턴이 끝나는 6개월 후 나연 씨는 어디에 있을까요? (2022년) 부산에서 취준 열차에 오른 지방러들. 이들을 태운 취준 열차는 부산을 벗어나 다른 도시를 향하고 있습니다. 매년 만여 명의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있는 청춘 도시를 찾아 부산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와! 됐어요! 좋아.